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압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수 이식, 즉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후에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재발했을 때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사실 처음에 초장이 확실히 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재발을 했을 때의 치료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을 우리가 표준 위험군 그리고 고위험군 두 가지로 나누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고위험군은 당연히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야 되지만 표준 위험군도 동종 이식을 받은 경우가 받지 않은 경우보다 재발률이 크게는 20%에서 30% 정도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고 1차 관해가 온 상태에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치료에서는 재발이 안 오게끔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재발이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가능한 치료를 했을 때에도 5년 생존율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굉장히 절망적인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처음부터 강력한 치료들을 해서 어떻게든 재발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받았는데도 사실은 재발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성인에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치료 결과, 치료 성적, 즉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불과 한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재발이 온 이후에 굉장히 치료 결과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첫 번째 재발이 오셨을 때에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은 가장 흔히 쓰이는 건 역시 항암 화학요법이 되겠죠. 항암제를 써서 다시 한번 항암 치료를 받아서 2차 관해를 얻는 것이 가장 최선일 텐데, 과거에 했던 치료들을 보면은 1차 관해 때 사용하지 않았던 약들을 조합을 해서 어떻게든 항암제의 내성을 가지는 그런 세포들을 공격해서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보면은 이 플루다라빈이라는 약제를 기반으로 해서 치료하는 플렉이라는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차 관해 때에도 시타라빈을 쓰지만 그 시타라빈을 굉장히 용량을 올려서 사용하는 고농도 시타라빈이라는 요법도 있고, 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클로파라빈이라는 약을 사용을 해서 재발 이후 2차 관해를 유도하는 그런 치료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 중에서 어떤 것이 표준적이다, 어떤 것이 낫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거의 없는, 그런 차이가 없는 상태이고, 과거에는 결국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해서 어떻게든 재관해를 얻어야 되겠다는 것이 최선이었는데, 대개 재발이 온 이후에 이러한 치료들을 해서도 관해가 오는 확률이 사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한 20% 내외 정도밖에는 관해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3, 4년 전에부터 이제 새롭게 개발된 약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약제들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항암제가 아니라 면역치료제입니다. 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백혈병 세포 표면에 있는 이런 항원이라는 것을 공격하는 항체들을 사용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그 치료법 중에서 현재 시판돼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블리나투모맵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블리나투모맵은 어떤 약이냐면요, 우리가 바이스페시픽해서 양쪽에 항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쉽게 바이트라고 저희가 줄여서 부르고 있는데, 이 약의 특징적인 걸 보면은 이 림프종을 포함을 한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과 같은 림프국의 계통의 혈액암 세포에는 대개
CD19라는 그런 물질이 항원으로 굉장히 많이 발현됩니다. 물론 이 CD19라는 것은 정상적인 림프구에서도 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 CD19가 워낙 많이 발현되고 거의 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들에서 이 CD19가 발현되는 확률이 95% 이상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블리나트모맵이라는 약은 CD19를 한쪽에 가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CD3이라고 해서 이 CD3은 T 림프구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항체가 됩니다. T 림프구에는 보통 이 CD3이라는 항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쪽에는 이렇게 T 림프구가 결합을 하고 한쪽에는 이렇게 백혈병 세포들이 결합을 해서 이 T 림프구가 활성화가 돼서 이 백혈병 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그러한 개념의 면역 치료제입니다. 이 블리나트모웹은 현재까지 2회 연속으로 투여를 했을 때 약 36%의 환자가 완전 관해를 얻을 정도로 치료 결과가 비교적 괜찮은 편입니다. 또 하나의 약은 이노투츠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노투츠맙은요 역시 이 림프 모구 백혈병의 표면에 CD22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은데 이 CD22라는 거에 결합하는 항체 끝에다가 칼리키아마이신이라는 독소를 붙여서 이 항체가 백혈병 세포 표면에 결합을 하면은 이 백혈병 세포가 이 항체를 포함한 독소를 안으로 끌어당기는데 이 독소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백혈병 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투여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블리나투맵과 이노투즈맵은 2016년인가요? 7년인가요? 이때쯤 이제 허가가 돼서 현재는 굉장히 널리 사용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이런 여러 가지 항암제들에 비해서 이런 관해 획득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상 임상시험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이 돼서 현재는 이 재발한 이후에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표준 치료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 있고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가 재발을 한 이후에는 과거에 이런 사용했던 항암제들은 거의 이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이 블리나투모맵이나 이노투즈맵을 가지고 이제 재관의 요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으냐? 아니면 이 두 개의 약을 만약에 블리나투모맵을 썼다가 잘 안 듣게 되면은 이노투즈맵을 쓴다든지 또는 이노투즈맵을 쓰다가 잘 안 들으면은 블리나투모맵을 쓴다든지 이러한 종류의 그러한 임상 연구는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환자나 의사들이 선호하는 쪽의 약제를 가지고 맨 처음에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 약이든지 간에 일단 관해가 오는 것이 최선이고요. 이렇게 2차 관해를 획득하게 되면은 2차 관해를 얻게 되면은 처음에 기증받았던 분과 다른 분의 기증자를 찾아서 두 번째 2차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환자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차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2차 관해를 얻은 이후에 이 블리나투모맵이나 이노투즈맵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론상으로는 사실 계속해서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고 또 국내의 건강보험에서는 동종 이식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만 2차 이후 2번 쓰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약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험으로 허락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2차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블리나투모맵 같은 경우는 대개 한 번 투여하는 비용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가의 약을 보험이 아닌 상태로 해서 사용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자, 그 다음으로는 항암화학요법을 하면서 공효자 림프구 주입술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이 과거의 전통적인 항암제를 쓰든지 아니면 새로 나온 이런 면역 항암제를 쓰든지 이런 약제를 쓰면서 처음에 동종이식을 받았던 공효자로부터 림프구만 다시 얻어서 그것을 헌혈받듯이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이러한 면역 체계를 자극을 시키게 되면은 이 백혈병 세포에 대해서
이 림프구, 공여자, 즉 기증자의 림프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 림프구가 몸에 있는 면역 체계를 자극을 해서 이 면역 체계에 의해서 동시에 항암제와 함께 공격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항암제만 사용했을 때보다는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했을 때가 조금은 더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러한 항암제를 쓰면서, 전통적인 항암제를 쓰면서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했을 때에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결과가 괜찮았었는데, 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는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2차 동종조혈모 세포를 이식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항암화학요법만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노력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이 아닐까라는 취지에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티 치료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카티라는 것은 이제 앞서 제가 카티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환자의 몸에서 림프구만 분리를 해내서 그 림프구에다가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림프구 표면에 T 림프구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T 림프구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표면에 내보내게 만들게끔 하는 그런 유전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보통 이 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대개는 국내에서는 하기 좀 어렵고, 현재로서는 몇몇 회사가, 특히 외국계 회사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있는데, 환자의 몸에서 분리한 림프구를 가져다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유전자를 주입하면은 이 림프구가 표면에 이와 같이 T 림프구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물질을 발현하게 되면서, 이것으로 다시 환자에게 주입을 했을 때 환자 몸에 있는 T 림프구를 자극을 시켜서 이 면역 기전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카티 치료는 현재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이 카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사실 몇 개 없고, 그 회사도 되게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유전자 제조업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 세계에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환자의 분리한 세포를 되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로 보내야 되는 비용도 있고요. 또 이것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한 번 치료하는데 거의 5억 원 가까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티 치료 자체가 사실은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은 이제 재발된 미만성 B세포 림프종, 이 경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의 경우에는 25세 미만의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25세가 넘어가는 환자들에게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라서 이거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건강보험급여도 안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현재로서 와서는 이 항암화학요법 이후에 2차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항암화학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블리나트몰이나 이노투츠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해가 오지 않는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한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제 마지막 방법은 재발 상태에서 그냥 다른 기증자를 찾아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방법을 추천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이, 이 자체가 이식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고요. 또 비용도 되게 재발된 상태에서 돌수 이식을 하게 되면은 선별급여를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0%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동종 이식을 했을 때 약 3천만 원 가까이가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종 림프모구 이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에 있어서 가장 최선은 재발이 안 오는 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재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는 전통적인 항암제보다는 현재는 이러같이 면역 항암제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 블리나투모맵이나 이노투즈맵 같은 것을 사용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관해가 온 이후에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다면은 다른 기증자부터 찾아서 2차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것이 최선이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가 부차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게 화학화학요법을 하면서 공여자 림프구 주입술을 하든지, 아니면 비용적인 것에 크게 문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카티 세포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그리고 재발된 상태에서 다시 동종조혈구 세포 이식을 한 번쯤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